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준 기술사입니다. 오늘 소방기술사 시험을 치르고 왔는데, 정말 소방기술사 시험 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시험은 저도 이제 세 번째인데, 볼 때마다 정말 진이 다 빠지네요. 그래도 첫 시험은 정말 넋이 나갔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그래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여유 정도는, 에너지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31회 소방기술사 응시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소방기술사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 현재 약 1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29회 때 41.5점을 받았고 135회 때 130회 때 39.5점을 받았고 지금 이제 이번 131회는 5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거는 50점이 넘을지 모르겠네요. 채점을 잘해주면 넘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10월 11일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점수 발표는 10월 11일입니다. 네. 우선 총평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총평은 129회에 비하면 어려웠으나 130회에 비하면 아주 괜찮게 출제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30회가 되게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많았고 특히 너무 성능 위주 설계에 치우친 시험이었어서 좀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었죠. 그래서 되게 좀 극악의 난이도, 난이도를 평가하기 좀 애매한데, 아무튼 별로 좋지 않았던 시험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은 또 3교시까지 정말 3교시까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느낌이었다가, 그래서 4교시 때 좀 살짝 난이도를 풀어준 느낌이었습니다. 좀 그리고 고민하는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2교시 1번, 4교시 2번, 6번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느낀 일단 좀 고민을 해서 써야 하는 문제는 이렇게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각 교시별 제가 푼 문제들과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1번부터 네, 1번은 로지먼트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는데 로지먼트 현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헤드 가멸체가 잘 이렇게 탈락되지 않아서 여기에 걸려 있어서 살수 밀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 이걸 하는 시험 방법이 저는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저 RTI 시험할 때 쓰는 풍동 시험을 썼습니다. 아마 틀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이거밖에 쓸 게 없었습니다. 네, 2번 문제는 무디선도 이거는 유체역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뭐 유체역학 배우신 분이라면 쉽게 쓰셨을 것 같고 미분모 소화설비 배관의 마찰 손실 계산은 요거는 저는 이제 달시 웨이바흐식 이제 무디 선도와 이어지는 거죠. 달시 웨이바흐식하고 적절히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은 화재 조사인데 요거는 쓸 게 없어서 일단 막 아무 말 대잔치 했습니다. 네, 4번은 이거는 좀 고온 발화 저온 발화를 좀 말을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방사에 의한 자연 발화, 고온 기류에 의한 자연 발화. 저희가 아는 자연 발화는 고온 발화, 저온 발화밖에 없어서 요거를 이 말에 맞춰 썼습니다. 네. 그리고 5번은 제가 전기가 좀 약한데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센 접지. 그나마 요거 3번은 아는데 이 두 개는 잘 몰라서 사실 그것도 그냥 애매하게 썼습니다. 그 6번은 전혀 모릅니다. 네, 다음 7번. 7번은 좀 요것도 그래도 좀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요런 문제를 준비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보일러 그림 적당하게 그려서 무열교환이 이렇게 일어난다 뭐 이 정도 하고 뭐 보일러가 또 다 조심해야 되는 거 똑같죠. 뭐 가스 누설이나 그리고 뭐 화재가 뭐 여기 번지지 않게 좀 이렇게 좀 강판에 재료를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거 정도 적나라하게 한 페이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8번은 요거는 정확히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전 이런 건 제꼈습니다. 그리고 9번은 이거는 교재 그 모아 소방 기술사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뭐 요것도 애매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맞게 썼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송기 공간 이것도 처음 듣는 거라서 일단 뭐 레크식 창고는 아닐까요? 뭐좀 그럴듯하게 좀 뭐 이렇게 레크식 창고가 있으면 여기가 여기 사이가 이제 물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송기 공간이다. 뭐 그래서 공기가 흘러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11번 성층화는 아는데 성층화 관련된 계산식 요거는 몰라가지고 요거는 이거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12번 요게 제일 딱 봤을 때 이게 제일 쉬워가지고 이거 첫 번째로 풀었는데 진공도 90%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진공도 100%가 0기압입니다. 0, 그러니까 0 파스칼이죠. 여기 치면 0 mmHg. 그래서 요걸로 0 mmHg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뭐 대기압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요거를 메가파스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대기압이 수은계의 대기압이 원래는 76인데 여긴 75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3을 좀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760mm Hg일 때 같은 단위의 메가파스칼은 0.101325입니다. 요거를 이거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죠. 753이면 얘도 좀 줄어들어야겠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다 비례식으로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베이퍼 딜레이 타임은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얘는 못 썼습니다. 네, 다음으로 2교시입니다. 2교시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쓸 게 조금 있었다 이런 시험인데 1번은 뭐 저희가 이거는 이거 물리적 소화 그리고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좀 말을 어렵게 써놨습니다. 이거를 적당하게 뭐 연소 에너지 한계, 그러니까 그거 활성화 에너지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연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 그래서 냉각으로 썼고, 그리고 농도 한계는 이제 질식인데 이것도 이 질식을 연소 범위 이하로 내리는 거냐, 아니면 MOC 이하로 산소 농도를 내리는 거냐, 요게 좀 애매해서 저는 둘 다 썼고요. 근데 요게 애매했습니다. 불안전화. 불안전화가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시간도 부족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 희석 유화를 썼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신다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작용은 흔히 아시는 부촉매 소화 적당히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 소화, 화학적 작용의 소화 방법과 상호 보완 작용. 저는 이건 재발화 방지 초점을 맞췄는데 아무래도 부촉매 소화, 즉 화학적 소화로만 하면은 이게 단시간에 팍 불을 끄지는 못하니까 좀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천천히 꺼가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작용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뭐 스프링클러, 뭐 물분무가 되겠죠. 그걸 화재를 한번 팍 진압을 한 다음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화학적 소화, 화학적 약재를 방사해서 재발화 방지를 완전히 차단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요거는 아마 감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요런 일을 못 해봐서 일단은 저는 그래도 쓸 게 없어가지고 요거 아무 말 대잔치 썼습니다. 네, 그리고 3번은 그래도 조금 쉬웠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좀 거의 뭐 구라 반, 내용 반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전혀 몰랐고요. 가이드라인은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5번 송풍계 각풍량 제어 방법별 성능 곡선 및 특성. 송풍기 종류를 몰라가지고 못 썼습니다. 네, 그리고 6번 ESFR 스프링클러 헤드. 요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뭐 ADD의 개념 특징 영향인자 측정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였는데 아마 ESFR 헤드를 아신다면 잘 쓰셨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좀 3번 문제. 이게 문제가 한 페이지여가지고요. 이게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 6문제가. 네, 요거 1번은 아마 저희 청주 지하철도 침수 때문에 나온 문제 같고, 그리고 2번은 요거는 뭐 충분히 이것도 좀 감리 부분들이 잘 푸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 해당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 쓰라는데 저도 근데 풀 문제가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든 뭐 마른 건지에 짜면 물 한 방울 나온다고 일단은 어떻게든 안 해주고. 그리고 3번 요거는 아주 기본 문제죠. 요거는 풀어야 됩니다. 이건 풀어야 되고 4번도 쉬운 것 같은데 공식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가는 말을. 네, 그리고 5번은 전혀 몰랐고
6번도 위험성 평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 기침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서 좀 꿈에서 썼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그냥 네, 그리고 마지막 4교시입니다. 네, 4교시는 1번은 요건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노아엘 쓰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리엘, 애니엘 이 인체소출 제한 기준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안전 요구사항 저는 PBPK를 썼는데 이게 또 저 정확하게 답인지 확실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스톤 효과는 아마 이 굴뚝 효과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공기를 압축시키고 팽창시키면 되면서 이 공기가 이렇게 거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현상이죠. 그거를 굴뚝 효과랑 저는 잘 연결해서 해서 썼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리 개선 절차 및 방법. 이거는 좀 기본 문제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번은 네, 저는 몰라고요. 좀 모르고요. 5번도 잘 모릅니다. 6번은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도 몰랐네요.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좀 어떻게든 소설 써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6번을 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교시별 문제를 후기를 좀 해봤고요. 네, 다음으로 마무리입니다. 일단은 저번 129회 그리고 130회 시험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채점을 잘 해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40점을 넘을 것 같은데 목표인 50점을 넘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0점 넘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리고 페이지는 저번에는 11페이지 10 이렇게 썼는데 이번엔 10페이지 9을 썼습니다. 좀 내용이 줄어 쓴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좀 제가 이 답안지 구성하는 법을 조금 이제 스스로 공부도 해보고 많이 연습을 하면서 아마 이 답안지 구성 방법 때문에 페이지 수가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좀 소방기술사 응시 후기를 이번 131회 응시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어떻게 이번 시험 보신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어떻게 시험 끝나고 좀 시원한 바람 맞으셨을까 싶네요. 일단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131회도 좀 잘 복귀하실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아이꾸준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